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중이 뭔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이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속, 엄정 두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이 의중을 묻자 신속과 엄정 두 단어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여사 특검 방어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따로 입장을 밝힐 거냐고 묻자 대검 대변인은 향후 수사 상황과 결과를 잘 지켜봐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리 짠 거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시선도 있지만 임기가 9월까지인 총장이 독자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총장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특수통 등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소환 조사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모레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도 명품 화장품과 양주, 책 등을 선물로 받았다며 이것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오간 메시지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장면도 목격했다는 최 목사 주장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빨리 나와달라고 하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 측은 이달 20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 계획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이 주로 받은 쪽 수사에 방점을 찍은 반면 경찰은 준 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촬영 행위는 물론 그 영상이 온라인상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도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혐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찍은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특정한 행위를 하며 불안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다만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최 목사의 어떤 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이 지금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킹 행위라는 어떤 법률상 근거 규정에서 해당되는 행위가 이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법률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어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갔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된 일선 경찰서는 모두 2곳입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이 이뤄진 김 여사의 개인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필요하면 최 목사를 수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주거 침입 혐의는 영등포 경찰서가 따로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최 목사는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며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직기강 비서관을 부활시킨 민정수석실 아래로 옮기면서 현직 이시원 비서관 대신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이 자리에 내정했습니다. 이원모 내정자는 인사비서관 시절 민간인인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김건희 여사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고, 교체 대상이 된 이시원 비서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화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아래 공직기강 비서관을 배치하면서 현 이시원 비서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엔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인 아내가 김건희 여사 순방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MBC 보도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비서관으로 다시 돌아올 이원모 전 비서관도 교체될 이시원 비서관도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시원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수사해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이보다 앞서 부하 직원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미리 경찰에 전화해 기록 회수를 조율한 사실이 MBC 취재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MBC는 수차례 이시원 비서관에게 왜 국방부와 연락했는지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비서관을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전격 교체한 건데 대통령실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이 비서관을 공직에서 배제시켜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특검법을 반대해야 할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 방어용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설명하고 풀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민심을 듣는 역할이라면 공석인 시민사회 수석을 새로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민정수석이 특검 방어용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을 다시 만드는 건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대통령실 안에는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곳인데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뒤 2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민심을 듣겠다면 시민사회 수석부터 새로 임명하면 될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만들고 검사 출신 법률가를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 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할 당시 인터뷰에서 민정수석 폐지가 소신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민정 기능은 다른 곳에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뒤에는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